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 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올여름은 가뭄에 약한 밭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올여름엔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폭염은 없겠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또 높은 기온을 전망함에 따라서 이 밭작물 가뭄 피해가 현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가뭄에 약한 밭작물은 씨를 뿌린 뒤에 토양의 수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콩과 팥 등의 두류작물은요, 가뭄에 약하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 상태가 수량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점적 분수호수, 스프링클러 등으로 관리하면 물을 공급하지 않은 때보다 생산성이 콩은 최대 35.2%, 참깨는 41.6%, 그리고 수수는 26.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토양의 수분 상태는 간단한 방법으로 좀 알아볼 수 있다는데요. 네. 이 손 위에다가 흙을 조금 올려놓고 잠시 쥐었다가 폈을 때 지문이 남으면 좀 알맞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싹이 올라온 뒤에도 20에서 25%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올여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물 관리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근과 수박이고요. 그리고 오늘 축산물도 봅니다. 한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7일 월요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941톤, 과일과채 3,075톤, 일반 채소 5,952톤 반입됐습니다. 총 9,970톤 들어왔고요. 월요일이다 보니까 전일보다는 물량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2,794톤 더 많이 반입됐습니다. 네, 가지는 152톤 반입됐네요. 전일은 98.5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전일과 비교했을 때 한 53.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 9,169원,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는 8,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1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9,000원대입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전일보다 2,140원 하락한 가격 9,169원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21일 가격이 8,28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월 24일 가장 높은 가격을 또 형성을 했습니다. 11,536원이었고요. 이 가격 유지되다가 어제 기점으로 좀 빠지면서 10,000원 이하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9,100원대입니다. 네, 다음은 오이입니다. 1,070톤 들어왔네요. 네, 전일은 612.4톤 반입됐었고 전일과 비교했을 때 물량 역시 늘었습니다. 457.4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취창오이 5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7,633원,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는 15,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평균가 17,633원입니다. 전일도 17,000원대이긴 했는데 전일보다 오늘 시세가 좀 더 하락했네요. 네, 전일보다 318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1일 가격 13,785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나타냈죠. 5월 24일 가격 18,710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이 이후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17,6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열무입니다. 134.5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28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6.4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자, 열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7,647원입니다. 최고가 8,700원, 최저가는 6,800원을 기록했네요. 전일 7,127원이었고요. 오늘은 7,647원입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520원 더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열무 4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21일 8,100원입니다. 이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죠. 5월 22일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9,200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바로 다음 날 소폭도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 이후에 다시 좀 가격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후로 다시 올랐죠. 오늘은 8,700원에 거래됩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4월 29일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5,189원을 형성했고요. 5월 3일 때 올랐습니다. 8,108원까지 오르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다가 13일 기점으로는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평균가 7,647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열무 경기 포천시가 5,77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시는 4,055원이었고요. 경기 구리시는 5,73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는데요. 최고가 8,700원, 평균가는 5,77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고추 보겠습니다. 250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78.1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72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홍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843원, 최고가 38,000원, 최저가는 34,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35,000원대였는데 오늘도 35,000원대이긴 한데요. 전일보다 772원 더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최고가입니다. 5월 22일 가격 35,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에 5월 25일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38,0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됐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보시면 5월 8일 58,339원 이후부터는 가격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가격 34,374원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이번 주 시작은 35,843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홍고추 경남 진주시가 31,987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밀양시는 25,575원이고요. 네, 전남 나주시는 31,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45,000원, 평균가 31,987원을 형성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당근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당근 232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은 52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17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0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전일 26,500원이었는데 오늘 시세에 상승했습니다. 5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세 형성하고 있네요. 5월 21일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28,000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24일 때 약간 빠지면서 27,000원에 거래됐는데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좀 가격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5월 8일 가격 22,644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그래도 이후부터는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오늘 평균가 27,000원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당근 경남 밀양시가 23,303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25,561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 김해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28,000원, 평균가 25,561원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에는요, 새벽부터 저
계속해서 빗줄기가 이어졌는데 또 하늘이 도와서일까요? 방송 시작과 동시에 또 빗방울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와는 상관없이 월요일답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리 농산물들 가득 싣고 지금 화물차들이 쭉 이어져서 지금 저 끝까지 계속 우리 농산물들 하차하고 있는 모습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월요일 활기찬 분위기만큼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소, 사계절 내내 우리네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채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주홍빛 마법사 당근에 대한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자, 비에 대한 좀 영향을 좀 끼쳤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시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우, 예. 아니 또 지난주에는요. 예. 너무 또 갑자기 또 날씨가 좀 뜨거워지면서 한여름이 찾아온 듯 했는데 예, 오늘은 또 비 때문일까요? 아우, 또 춥네요. 예. 좋습니다. 예. 떨고 계시나요? 예, 떨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와, 근데 비하고는 또 아랑곳하지 않고 월요일답게 정말 뭐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지금 가락동에 좀 화물차들이 가득해요. 예. 예. 지금부터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벽까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예, 삶의 현장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라도 있죠. 여기서 한 30분 정도만 지나도 우리가 설 자리도 없잖아요. 예, 쓸 자리가 없죠. 예. 예, 끝이에요? 또 우리 경매사님들이 또 방송 시작 전에 저하고 또 한층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방송만 딱 들어가면 또 이렇게 얼음이 되셨어요. 예. 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 일단 전반적으로 좀 월요일답게 사실 제가 서도에 당근 하면은 또 사계절 내내 또 우리 밥상에 또 오르는 채소이고요. 예, 예. 그만큼 또 꾸준히 또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채소이잖아요. 예. 요즘 어떻게 좀 소비의 또 흐름까지 좀 한번 같이 짚어주세요, 당근. 네. 예, 소비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좀 늘어난 편이고요.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올해 이제 그 제주산 당근이 이제 조기에 출하가 마무리가 됐고, 또 덧붙여서 이제 중국산 당근이 수입 금지 조치되면서 이제 소비량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유, 맞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수입 당근 이제 금지인 거죠. 네, 예, 예. 예. 확실히 그냥 못 들어오는 거 이제요? 이제 4월 25일부터 반입이 금지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번 달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 못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좀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바뀌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건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예, 예. 그래도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쨌든 뭐 중국 당근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더 반가운 건 소비가 예년보다 더 좀 잘 되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예, 네. 예, 예. 좀 어떻게 좀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당근을 좀 많이 찾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많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도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들이 수입보다는 국산 쪽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으니까 네. 관심을 가지고 국내산 당근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뭐 우리 국내산 당근 좋은 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자, 전반적으로 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좀 멈췄는데 예. 어떻게 좀 이런 경매 분위기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어때요? 영향을 주는 부분 예,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예. 이제 산지나 소비지는 이게 비가 오면은 그 반입량도 좀 줄어들고 작업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소비도 조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분위기가 월요일답지 않게 좀 차분한 분위기. 예. 경매사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비 내리는 날 좀 좋아하시나요? 아우 싫습니다. 아, 싫어요? 예. 왜요? 실제는 이제 이 가락 시장이 예. 반입량에 비해서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음. 전쟁이죠. 비가 오면은 예. 전부 다 경매장 안으로 물건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예. 네, 말 그대로 좀 비가 좀 내리면은 이곳에 계시는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아지고요. 예, 예. 산지도 좀 양이 또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입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당근요? 지금 당근 오늘 지금 60톤 정도 지금 들어왔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당근은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작업을 해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평상시 물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90% 선에서는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격인데 당근 지금 뭐 경락가 얼마 지금 형성한 상황인가요? 지금 상품 기준 해가지고 26,000원에서 28,000원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가요? 지금 뭐 지난주하고 좀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한 돈 한 1,000원 정도, 상품 기준에서 한 1,000원 정도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1,000원 정도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어떤가 좀 작년하고 좀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죠. 작년하고는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거의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수준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 농가 수치 가격이 맞으니까 26,000원, 28,000원대 형성이 되면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물량을 이제 반입을 해주는 거죠. 예. 지금 그 상품 기준에서 이제 26,000원, 28,000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26,000원 아래로는 그럼 떨어지면 안 되는 가격대인 거네요. 그렇지.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출하를 기피를 하죠. 예, 예. 일단은 요 아래로는 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요 정도면은 그래도 경매 가격으로는 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지금 들어오는 우리 당근의 좀 예. 품질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알고 저 좋습니다. 예. 그것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예. 작황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떨어진다라고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노지에 비해서 하우스는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품질은 하우스는 뭐 노지에 견줄 정도는 그 이상이죠. 하우스로서는. 그래서 이제 품질이 좋은데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작업 시기를 더 늦추게 되면 이제 진짜 타마가 더 굵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당근이 다 갈라져요. 쭉쩍쩍쩍 이 소리가 쩍쩍쩍 소리 날 정도로 이게 갈라진다니까요. 아니 당근이 쩍쩍 지금 혼자 그렇게 소리가 나요? 작업하면서 갈라지고 박스에다 담으면서 갈라지고 그다음에 차량에다 실으면서 갈라지고 운송 과정에서 이게 갈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라진 것들이 사실은 아까워가지고 20kg들이 한 상자에 보통 한 7, 8개씩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런 그 시기 자체를 좀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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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좀 시기를 조금만 늦어져도 뭐 당근 스스로 지네들 뭐 쩍쩍 갈라진다고요? 예, 예, 예. 쩍쩍 소리가 나면서 갈라진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가격 받는 당근의 좀 기준들 좀 몇 가지만 좀 딱 짚어주세요, 김 회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선별이에요. 선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갈라진 것들 요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빼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끝으로 지금 뭐 비가 조금 뭐 내리고 있는 좀 상황이고 지방에도 아직도 좀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선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네. 출하할 때 주의할 점 좀 짧게 좀 짚어주세요, 김 회사님. 예. 출하할 때 주의할 점은요. 네. 지금 이제 저온 저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전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출하 조절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작업을 해서 일부는 저온 창고로 들어가고 일부는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출하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좀 당근 주시고 예? 들어가시면 될 것 예, 예, 같고요. 예, 예. 좀 자주 나오셔서 좀 당근에 대한 소식도 더 꼼꼼히 좀 짚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상 뭐 월요일 당근에 대한 좀 소식 짚어봤는데요. 뭐 이번 주 흐름은요, 요 상태, 요 가격대로 좀 보합으로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주 당근이 마무리되면서 품질 좋은 하우스 당근들이 이렇게 잘 출하되고 있으니까요. 선별 꼼꼼히 잘 하셔서 가락동으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다가오는 6월 당근의 출하량은 시설 및 노지 봄 당근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출하량 증가로 6월 도매 가격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모두 낮아질 전망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 소비자들이 좀 당근을 즐겨 먹어야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될 텐데요. 네. 나경철 아나운서 당근 좋아하세요? 평소에 즐겨 먹진 않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근이요, 눈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눈 건강 신경 쓰셔야 되니까 네. 이제부터 당근 많이 드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당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외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26.9톤 반입됐고요. 전날 253.4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73.54톤 증가했습니다. 자,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59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5,000원, 최저가 34,000원이었습니다. 전일 45,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38,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일보다 6,65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였는데요. 21일 가격 32,205원에서 25일 45,24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조금 떨어지면서 오늘 보시면 38,594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401.9톤 반입됐고요. 전일 310.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91.73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394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5,900원대, 자, 오늘은 13,000원대로 떨어졌고요. 전일보다 2,51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5월 23일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11,894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이틀 만에 15,000원대까지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3,394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엔 포도 보겠습니다. 145.1톤 반입됐고요. 전일 88.6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56.48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2,867원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습니다. 전일 32,200원대, 오늘은 32,800원대까지 올랐고요. 조금 상승했네요. 60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5월 21일 보시면 31,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5월 27일 오늘 가격 41,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요. 13일 가격 37,778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3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32,867원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27,540원 기록했고요. 충남 논산시 25,651원이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41,858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동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고요. 최고가는 44,000원, 평균가 41,858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입니다. 오늘 30.89톤 반입됐고요. 전일 18.7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황색 멜론이고요.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1,40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고요. 전일과 오늘 평균가 동일합니다. 최고가, 최저가도 모두 동일하고요. 11,406원의 평균가 가격 변동 없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5월 21일 15,000원의 최고가였습니다. 이후에 이틀 만에 3,000원 정도 빠져서 12,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이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9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29,557원이었고요. 이후에 소폭 하락하다가 13일에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1,406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부역은 18,161원이었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 경매 시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699.7톤 반입됐고요. 전일 429.4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270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54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습니다. 전일 21,900원에 형성됐고요. 오늘은 21,500원대였습니다. 자, 전일보다 372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였는데요. 25일 가격 보시면 28,0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1,000원 빠진 27,000원 기록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9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25,214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5월 13일 가격 22,253원이었고 이후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가격 21,544원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자, 경북 고령군이 19,114원 기록했고요. 전북 고창군은 17,877원이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은 22,075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평균가 22,07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수박 경매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과일의 왕 하면은 짜자잔 바로 이 수박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 옆에 보니까 지금 이른 시간이에요. 과일 경매가 펼쳐지기 이른 시간인데 벌써부터요. 지금 음성 지역에서 좀 꽤 많은 수박들이 좀 반입이 됐습니다. 아우 소리 좋습니다. 예, 이게 통통통.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는요 수박이 좀 달다고 합니다. 오늘 경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우리 과일하면 떠오르는 우리 윤춘건 경매사님 기억나시죠?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어떻게 군대 가도 되겠어요? 머리를 이쁘게 자르셨어요. 최근에 머리를 좀 길어서 그렇지 네. 53년 동안을 섭부터 머리를 하고 살았었어요. 원래 이 스타일? 네. 그래서 그런지 항상 뭐 젊음을 유지하고 계세요, 경매사님. 근데 오늘은 좀 추울 것 같아, 반팔이. 예. 좀 비가 와서 그렇지 그래도 춥지는 않고 좀 시원한 편입니다. 네, 워낙 뭐 젊게 사시니까 요 정도는 뭐 남잔데요. 네. 아니 그나저나 좀 비가 와서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수박이 경매 분위기 좀 어땠어요? 오늘 시작인데. 예.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 전주는 낮 기온이 워낙 좋았으니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경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우천 간교로 해서 평균적으로 2,000원대가 좀 하락된 경매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비가 내리면은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축축 처지기 마련이에요. 예, 예,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밖에 좀 잘 안 나가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 비가 오면 그 소비층 주로 아주머니께서 네. 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편이죠. 아주머니 아닌 저도 외출 왠지 좀 비가 좀 내리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농산물들이 이렇게 좀 비가 내리면 가장 그 가격하고 밀접한 연관을 예, 이렇게 맺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네. 아마 과일 쪽은 좀 비와는 상당히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점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는 좀 이른 시간이에요. 과일 반입. 이른 네. 시간인데 불구하고 음성 지역 좀 수박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어디에서 가장 많이 좀 수박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논산이라든지 부여, 익산 이런 지역들 주고요. 6월달 이제 5월 말 6월 초부터는 음성 지역 특히 명동이라든지 거망, 생극 그렇고 그다음에 진천 지역은 뭐 덕산이라든지 2월 그다음 경상도 같은 경우는 안동 지역에서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출하되는 수박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안성 쪽에 이제 수박들도 계속 이제 이어서 만날 수가 있겠네요. 음성 지역을 계속 이제 앞으로는 8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수박.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입 양인데 예. 오늘 한 어느 정도 양이 지금 반입됐어요? 월요일인데요. 네. 전주와 비교를 하면 전주는 가락시장 전체가 월요일 날 383톤이 반입이 되었고요. 금일은 696톤. 거기서 이제 우리 농협 가락 건반장은 203톤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와, 잠깐만, 그러면 지난주보다 거의 한 어마어마하게 300, 늘었어요, 지금. 예. 300 늘었는데 이제 그 지역별로 이게 이제 음성이라든지 이쪽 그 중부권으로 올라오면 그 8월 중순까지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저희 뭐 한 300톤 가까이 좀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경락가 얼마 형성을 했나요? 음성 지역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농협 공판장은 생극과 거망리에서 주로 출하가 되는데요. 16kg가 36,000원, 38,000원, 18kg가 38,000원, 43,000원까지 평균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주 사이 좀 굉장히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하고 좀 가장 이제 큰 차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수박 그러면 낮 기온가가 아주 연관성이 네. 많아가지고 뭐 일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소매 매기가 좀 주춤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좀 비만 아니었으면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 굉장히 좋은 가격을 더 이어줄 그렇죠. 수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 비 때문에 예, 좀 영향이 있습니다. 네, 예. 좀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한 2,000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평균 2,000원 정도 예,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좀 떨어진 가격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경매사님 품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올해는요, 좀 수박이 제가 좀 주말에 가족들과 집에서 수박을 좀 먹었는데 너무 달아요. 예전에는 우리 이제 부모님이 수박이 좀 달지 않을 때는 거기다 이렇게 설탕을 뿌려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화채에 설탕을 뿌려서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 아무 거를 집어먹어도 다 달단 말이죠. 예, 품질은 좀 어때요? 그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박은 대체적으로 평균 당도가 11브룩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다고 보고 전체적인 품위도 대체적으로는 다 양호한 편입니다. 11브릭스 정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제 당도가 좀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도 측정기 준비해 오셨나요? 예, 준비해 왔습니다. 어디요? 어디? 그래. 자, 수박을 좀 준비를 했는데 피디님 수박 좀 갖다 주시죠. 예, 자, 이 정도 수박을 지난주에 나오고 부끄러웠는지 흔적도 없이 우리 피디님 사라지셨네요. 예, 아유 이쁘게 이렇게 잘라 오셨는데 잠깐만 다시 나와주세요. 네, 이걸 좀 들어주세요. 네. 출연 아주 꺼려해요. 화장을 안 했거든요. 한번 맛 좀 보세요. 지금 당도 측정으로 해봐야 될 텐데. 아우 소리가 아주 그냥. 자 9부터 올라갑니다. 9, 10, 11, 13브룩스입니다. 13브릭스? 진짜로? 야, 일단 한번 먹어봐요. 몇 브릭스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 몇 브릭스? 그냥 씹어요. 계속 씹어 먹어요. 자, 이거를 진짜 잘. 야, 진짜 아니 어떻게 좀 농가에서 많은 노력들 하는 거 이렇게 당도를 높이는데 정말 달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금학농협의 건영동시 수박인데요. 거기는 퇴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엄청 노력해서 하시는 분인데 보통 그 한개들이로 왔을 때는 뭐 전주 같은 경우는 뭐 개당 25,000원 경락가가 되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도 높은 수박들을 맛볼 수 있는 거는 산지에서 정말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렇죠. 우리 노력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후식으로 당장 빨리 수박 사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죠. 네. 자, 이렇게 좀 좋은 가격 받는 어떤 그 수박의 어떤 상품 기준 잡는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샘플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네. 와, 진짜 크네요. 이거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9.5kg 정도 나가는 건데요. 엄청 이게 커요. 이제 예. 이렇게 보면 일단은 가형 자체가 예쁘고 이 설택 줄무늬라든지 이런 게 선명하면서 이게 아주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꼭지 좋아요, 이 꼭지. 꼭지 예. 절단 부분이 예. 이게 싱싱한 것이 이게 좋은 경락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당도가 그 평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브루스 이상 나와야 되고요. 이분 거는 12.5, 13브루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13브릭스 이상은 나와준다는 거고요. 아까 뭐 이제 기형가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박은 다 동글동글해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모양 차이가 나요.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2등품으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기형가인데요. 아니 둥글어야 되는데 각이 졌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각이 지면서 이제 그 표면이 약간 좀 보기가 안 좋다는 내용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이 가형이 이렇게 이제 삐뚤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 부분도 약간 좀 이렇게 예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는 과일 같은 건 이제 한눈에 봐도 이걸 좀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 좀 철모 같기도 하고 각이 딱 잡혔는데 과일은요 일단 보기 이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요 못생긴 건 제가 가져갈게요. 네. 일단 좀 수박을 좀 고르실 때 좀 이쁜 과형이 좀 선명한 이런 선을 잘 보고 확인하시면은 맛있는 수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박에 대한 정보 너무 잘 전해주셨고요, 겸회사님. 뭐 수박의 계절인 만큼 좀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거니까 좀 저쪽에 보관해 주세요. 네.
자, 이상 수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뭐 말 그대로 지금 나오는 수박은요, 아주 꿀처럼 달고 맛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철저한 선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소비자분들의 지속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수박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따라 이경화 팜캐스터가 너무 부럽네요. 네, 네. 더 수박에 욕심내시네요. 네. 달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 뭐 여름이다 보니까 수박 더 많이 찾으실 텐데 얘기 들어보니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출 소식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요. 네. 논산 수박이요, 또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논산 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정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네. 수박으로 이 논산 수박이 국내 최초죠. 지금 JGAP 인증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 JGAP 예, 예. 인증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 예. 국내 인증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농가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후에 또 농가 인증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국제적으로 받는 우리 JGAP 인증의 경우 인증 취득 후 바로 수출로 이어지기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농가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네. 한국의 수박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분들도 인증을 받은 농산물 수출하시면 수박뿐 아니라 한국의 농산물 전체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예, 이제 국제적인 인증, 즉 JGAP 인증 심사 과정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기준의 방식을 버리고 심사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네.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중도 포기를 하고 농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될 정도로 주목을 받게 되니 보람을 느낄 수 네,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분이 참 남다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럼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국내 GAP 인증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농약 및 비료 사용에 있어서도 재고량 잘 맞게 관리가 되는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인접 농장에서 유입되기 되었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요소에 대한 분석과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건강에는 양호한지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등을 서류로 기록을 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네, 자, 특별히 일본 수출을 계획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쿄 올림픽이 2020년 개최입니다. 네. 일본의 입장은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수용 수박의 당도 기준보다 훨씬 높은 당도를 가진 저희 논산 수박의 품질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일본에서도 우리 논산 수박이 참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계기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함을 좀 널리 알리고 계속되는 수출 확대로 농가 소득도 좀 크게 증가했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고품질의 국내산 과일들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면 저희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이런 소식 계속해서 기대해 보고요. 자, 이어서 축산물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축산물 시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금요일 가격 4,135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은 4,150원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비해서 0.4% 가격 하락했습니다. 탕박돈입니다. 금요일 가격 4,135원이었고요. 목요일 4,150원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비해서 0.4% 가격 하락했고요. 이어서 닭 도매 가격입니다. 6개 킬로그램당 금요일 가격 2,542원이었고요. 목요일 2,479원이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2.5%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달걀 특란 10개 기준 996원에 거래됐고요. 목요일 992원이었습니다. 자, 목요일보다 0.4% 가격 상승했네요. 자, 한우 경락두수 보겠습니다. 금요일 442마리 들어왔고요. 목요일은 1,708마리 들어왔습니다. 자, 목요일에 비해서 1,266마리 감소했습니다. 자, 한우 평균 지육 100g당 1,760원에 거래됐고요. 자, 목요일 1,802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2.3% 가격 하락했습니다. 축산물 시황, 네, 거새우 보겠습니다. 금요일 가격 1,936원이었고요. 목요일 1,993원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비해서 2.9% 가격 하락했고요. 자, 이어서 비거새우입니다. 1,631원에 거래됐습니다. 목요일 942원이었는데요. 많이 상승했죠. 73%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요구 보겠습니다. 금요일 가격 899원이었는데요. 목요일 989원이었습니다. 목요일보다 9.1% 가격 하락했습니다.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축산물이죠. 한우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유통부의 백원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현재 한우 등급 판정 마리수 변화. 자,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예, 올 4월까지 전체 소 등급 판정 도수가 29만 3천 도입니다. 네. 작년 같은 기간에 28만 6천 도보다 약 7천 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네. 오는 6월까지도 도축 도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암소가 차지하는 그 도축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기소로 쓰기보다 송아지 생산용으로 암소를 쓰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럼으로 네. 인해서 사육 도수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한우 도매 가격도 궁금한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주 월요일이죠. 5월 20일 기준에서 16,770원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중반기 이후에 가격이 또 소폭 상승하면서 17,000원대 중반을 회복을 했고요. 네. 보통 그 가격 급락 시기에는 등급,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그리고 1 플러스 등급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회복기나 안정기가 되면 그런 등급 간의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 상황이 위축되고 네. 또 출하 마리수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살짝 그 행락철이 지나가는 바람에 네. 네. 앞으로는 가격이 좀 약보합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한우 시세가 그리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음성공판장의 김욱 경매사님 전화 연결해서 한우 경매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전화 연결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월 마지막 주인데요. 올 한 달간의 한우 경매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락가 어땠나요, 5월? 예, 5월달은 가정의 달 성수기를 맞이해서 등심 등 비싼 고기 부위의 주 수요처인 그 식당 소비가 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월 1일부터 지난주 24일 금요일까지 한우 거세어 평균 19,621원으로 4월 달 같은 기간 평균 19,119원 대비 502원 상승했습니다. 502원 하면 금액이 적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루 거세어 평균 제육 중량이 435kg 정도로 보면은 한 마리당
21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주간 한우 경매 상황은 어땠나요? 예, 지난주도 강세를 보였으나 5월 초부터 중순까지 가정의 달 소비가 마무리되고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저항도 커지면서 네. 상승세가 한풀은 꺾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시세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간 한우 가격이 높았던 상황이잖아요. 네. 뭐 겨울학과의 이 상승 요인으로 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한우 값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등심 등 구이 부위의 소비가 많아져야 가격이 상승합니다. 농담 같지만은 한우는 남의 돈으로 먹는 수요가 많아야 상승합니다. 즉 가정용 구매로는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고 남의 돈으로 대접하는 회식, 대접 등이 많아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부모님, 은사님, 소중한 분들께 대접하는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남의 돈으로 먹는 한우가 맛있긴 하겠죠. 그렇죠. 자, 네. 그렇다면 이 현재 가격에 대해서 출하 농가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실 예상보다 높은 가격 형성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우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 저항으로 값싼 수입력의 그 국내 시장 잠식도 걱정하는 농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우값이 오르면 축산 농가는 일시적으로 좋겠지만은 덩달아 송아지값도 오르고 또 소비자들은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유지가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소비가 날씨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높은 가격에도 좀 한우 소비가 좋은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예, 날씨가 더워지면 야외로 나가게 되고 캠핑용 구이 소비가 증가합니다. 네. 비슷한 그 고급육, 비슷한 그 고급 먹거리인 회 등 수산물 여름철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산물 대체 소비로 또 한우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출하 시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출하 전략이 좀 있을까요? 예, 공판장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은 좋은 상품은 경쟁도 치열하고 가격도 높지만 하품은 경쟁도 없고 가격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좋은 상품을 출하해야만 합니다. 일시적인 가격에 연연해서 조기 출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상품을 만들어서 출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우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6월 달은 출하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 부진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경매사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송아지 산지 가격이 400만 원 선을 웃돌고 있다는데 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6, 7개월령 수송아지 가격이 3월까지만 해도 360만 원, 3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4월 들어서면서 4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5월 현재까지도 400만 원을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최근에 그 한우 도매 가격이 좋기 때문에 네. 송아지 공급량에 비해서 네. 송아지를 키우고자 하는 입식 의향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송아지 가격의 고공행진으로요. 비육 농가는 또 걱정이 많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네. 비육하시는 농가는 송아지 가격이 곧 원가입니다. 그러면 비육 농가 입장에서는 비싼 값에 그 송아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축사를 놀리는 것보다는 사서 키우는 것이 이득이긴 하지만 네. 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송아지를 샀을 때 약 2년 동안 생산비 추가로 400만 원을 들이면 원가만 해도 8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소를 약 9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1년에 50만 원의 수익을 얻는 셈인데요. 그렇죠. 네.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이고요. 사실상 고기값이 그 2년 이후에도 좋다고 해도 과연 그 한우 가격 자체가 그렇게 유지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네. 농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제 송아지 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 불안하기는 하지만 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우 독일 가격보다 올해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생산비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산비 이상의 수익은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려고 하는 그 입식 의향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소고기 이 수입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작년에도 많이 수입됐습니다. 네네. 올 4월까지 수입량이 13만 8,278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12만 1,491톤보다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 관세가 계획대로 계속 인하 조정되고 있어서 쇠고기 가격 차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 소고기에 대한 관세의 경우에 90년도에 40%였습니다. 올해는 18.8%입니다. 네. 18.6%입니다. 네. 그리고 15년 차가 되는 2026년에는 0%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냉장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가 직접 가격으로 한우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대비해서 이제 대비책을 좀 마련해 두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농촌진흥청이 올해 처음으로 한우 300마리를 대관령 초지에 방목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방목한 한우의 장점은 뭔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 22일에 농진청 산하의 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한우 300마리를 대관령 초지에 방목을 했습니다. 네. 네. 방목한 한우는 연구를 위해서 키우는 암소인데 친환경적인 사육 환경 그리고 동물 복지 이런 목적으로 10월 말까지 약 5달 동안 방목을 해서 키우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방목하게 되면 소들은 더 훨씬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고 또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키우는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배합사료를 덜 먹으니까요. 예.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크기 때문에 또 소들은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더불어서 산지 우리 환경을 이루고 있는 산지 이용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네.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또 강진군에서는 한우 동물복지형 사육 기반을 확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강진군의 경우에는 그 건강한 암소 사육을 통해서 네.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이런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운동장 사육 시설이라든지 CCTV를 통한 그 원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 그 번식 후, 즉 암소의 면역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 폐사율을 줄여줍니다. 생각보다 이 송아지가 폐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만 네. 이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원가 하락에도 원가 인하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 그 쇠고기를 수출하는 축산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런 방목 과정을 꼭 거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품질 고급화를 이루면서 한우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반갑지 않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무더위가 또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우 농가에서는 무더위에 대비해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 올여름 매우 무덥다고 하죠. 네. 기온이 26도 이상이 되면 소들은 사료 섭취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섭취량 감소에 따른 또 생산성 하락 이런 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늘이 없는 곳 또는 햇볕이 직사광선으로 내려지는 곳을 가급적 피하고 그늘막, 차광막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또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선풍기나 송풍기들을 설치해 주시고 햇볕이 직접 쬐게 되면 물이 뜨거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물을 신선한 걸로 먹을 수 있게끔 자꾸 갈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양질의 먹이
그다음에 사람도 먹는 그 영양제 같은 것들이 네. 한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양질의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아무래도 한 곳에 너무 오래 있게 되다 보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유로운 공간 활용을 좀 하실 수 있게 그렇군요.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람이나 소나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엔 소비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요, 국내 이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에 따라서 한우 소비가 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유럽에서도 계속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 국가인데요. 계속 발병하면서 많은 수의 모돈이 살처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돼지고기를 중국이 많은 수입량을 늘려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양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다른 육류의 공급을 조금 더 부추기는 효과,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농산물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한우 역시 좀 소비가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예,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축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도 있고요. 또 다각도의 채널을 활용해서 한우고기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싸게 국민들이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한우 자조금이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협과 한우협회가 합해서 3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해서 할인 판매를 연간 한 4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도시 축협들이 중심이 되는 도시 축산물 유통협의회가 또 자체의 예산을 들여서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눔 축산 운동 본부를 통해서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 기회를 좀 더 늘리고자 다각적인 축산물 바로 알리기 운동을 또 전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축산물 구입 판매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또 새로운 채널을 좀 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한우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축산물 한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근 무쇠척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214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가격 전일보다 21원 상승한 가격이고요. 네,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83원이었네요. 전일과 같은 가격입니다. 네, 파프리카 보겠습니다.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1,165원에 판매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전일보다 21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취청오이는 10개 상품 기준으로 평균가 5,565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86원 더 오른 가격이네요. 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776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13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022원에 판매됐고요. 한우 불고기는 4,28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삼겹살 2,012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 1,956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뭐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러스 매개체인 불법 축산물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모두 59개 반 177명으로 구성해서 외국인 밀집 지역 149곳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단속 내용은 불법 해외 축산물 판매 여부와 원산지 허위 표시 그리고 축산물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었습니다. 네, 이외에도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축산물과 또 항반으로 들어온 중국 보따리상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끝까지 좀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가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유통부의 백원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배와 양배추에 대한 소식 저희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희 오후 7시에 찾아오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